교재 2차 시 남녀 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1번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2번 노동의 기준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이라 하는 것은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으로 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고충 처리 기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이 말이 틀렸습니다. 누구냐 하면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사업주는 임금 외에 금품의 지급에도 남녀 차별을 두면 안 되고 4번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번 노동정책기본법상 고용조정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및 지역의 지원 조건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고용조정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거나 감소한 곳 그런 곳에 고용조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해설을 보면은 노동부 장관은 국내의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업주의 고용 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 안정과 사업자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사업을 전환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직종은 여기 그 밑에 여기 시행령 제29조를 보겠습니다.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 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 폐지 또 사업의 축소 정지 폐업으로 인해서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가 우려하는 업종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전환되거나 이 사업이 도저히 전망이 없어서 전환을 하거나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정지하거나 폐업으로 인해서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번 보면은 사업의 전환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내가 구미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광주로 옮겼다. 이래서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거는 그 구미가 줄 뿐이지 광주는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전환은 돼요. 그러나 사업이 장사가 안 돼서 전환을 한다든가 정지, 폐업, 정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다. 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축소, 정지,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그다음에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 수에 비해서 고용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고용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업종이 특정 지역에 그 밀집되어서 그 지역 업종이 그 지역의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3번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상담사를 따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료직업 소개사업 하려면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이라는 장부에 기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밑에 해설에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선급금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유료직업 소개하는 사업은 직업상담은 한 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 자기가 직업상담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옳은 것은 물었으니까 노동부 장관에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유료직업 소개사업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다. 그 다음에 유료직업 사업의 종사자는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 사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격리나 이런 걸 해도 되지만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자격을 갖춘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갖춘 자는 직업상담을 1인 이상 고용해야 된다. 이게 1인으로 되어야 된다. 1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무엇이냐? 고령자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몇 살?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왜 이렇게 고령자가 나이가 적나고요? 60세가 되면 퇴직하니까, 정년이니까. 자, 이때 해설을 봅시다.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예요.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고용해야 될 고령자의 비율로서 나이가 많으면 다 잘려나가니까 그 고령자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정해놨는데 자, 제조업은 2%, 100분의 2.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100분의 6. 이거는 다소 고령자가 근무하기가 좋은 곳이니까요.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6%. 기타는 3%로 정하고 이것을 위반했다 해서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이 정하는 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100분의 6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게 지금 자, 이걸 봅시다. 틀린 것이에요. 지금 요 밑에 해설 보면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은데 연차휴가 생리휴가 쓰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은요. 기본 원칙은 요 밑에 보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척만 사용하는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뭐 가정부, 파출부, 정원사, 요리사, 개인 자가용 운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은
가사 사용인이라고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뭐 아파트 경비원 이 가사 사용은 아니죠. 자기 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아파트를 다 돌보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집에서만 쓰는 파출부나 정원사나 요리사나 또는 개인용 자가용 운전수 이런 것은 가사 사용인으로 봐가지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인 이하 근로자. 이것은 아까 말했던 연차 휴가, 생리휴가 등인데 자세한 걸 보면은 근로계약 기간,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의 이유의 해고의 제한, 뭐 한 사람 인원이 몇 사람 안 되니까요. 또 연차 휴급휴가 대체, 연차 휴급휴가, 그다음에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2번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휴가하고 생리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휴일은 적용되죠.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는 여기 보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후휴가는 적용이 된다. 생리휴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휴일은 다 쉬게 만들어줘야 되고 산전휴가도 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정하지 않는다. 가사 사용 아까 설명했죠? 개인 자가용 운전사, 파출부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86번 직업안정법상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필요로 하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입니다. 무료는 얘기했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교육시켜야죠. 취업시켜야 되죠. 한국장애인인력공헌공단 이것도 취업시켜야 됩니다. 각급 학교의 장 취업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익단체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hen사항입니다. 87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다음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임신 중에 있는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서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며칠?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쌍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한다. 다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 쌍태아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60일 이상을 배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봅시다. 여기에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로서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청구할 때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 임실 중절 수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 촉진 지원에 관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은 자, 고용 촉진 및 사업적 인력 확보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자,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있고 학생들에 대한 직업지도, 그 다음에 청년 여성 고령자의 고용 촉진,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쭉 읽어보면 고용 촉진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서 어떤 게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관련되지 않는 거, 직접 관리,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해야 돼요. 여성 고용 촉진 지원해야 돼요.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지 저소득층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용 촉진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 고령자, 여성,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그랬지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직업지도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구인구직자에 대한 지원. 구인구직자에 대한 지원.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남녀 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바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해설을 봅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돼.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것은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에도 실시할 수 있고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에 잘 봐야 됩니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 실시한 거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또 와야 돼요.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이 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여성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게시물 배포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되는 게 10인 미만 그리고 어느 한 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는 7일 이내 아니죠. 지체 없이 1번이 틀린 거예요.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불리한 조치하면 안 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거는 1회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의 정의. 직업능력개발법에는 당연히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근로를 제공되어 있는 사람의 4번입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그 다음 91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에 의한 해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긴박한 경영 상황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 상황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해고 회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사용자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해고 회피 위한 노력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자, 해고를 위한 회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하게 2명 이상 뭐 조그마한 노동조합 말고 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근로자에 대해서 언제까지? 50일 전까지 성실하게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해 주어라. 노동부 장관이 알 수 있게끔 신고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 상황이 필요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는 날의 언시까지 50일 전까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사용자는 일정 규모의 인을 해고하려면 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된다. 성인 아닙니다. 자유주의 경제에서 해고는 자유인 것이지 그거를 성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근로계약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 것은,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을 위반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을 가정한 계약은 다 안 됩니다. 이렇게 1번이 틀린 거예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일할 장소, 취업 장소 이거는 해야 되지만, 근로계약 내가 이거 체결했는데 이거 위반하면 내 돈 얼마 줄게, 위반을 가정한 계약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 누구냐 하면 전부 다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취업에 대해 취약한 사람. 그래서 국민 수급권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 다음 여성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보호를 받습니다. 중요시해야 돼요. 그런데 비진학 근로자, 비진학 청소년, 이는 중요시해야 될 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중요시해야 될 사항, 고령자, 장애인, 그 다음에 수급권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그 다음 제대군인,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파견 일용 근로자, 이런 게 해당이 된다. 이게 모두 다 직업훈련 개발에서 중요시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94번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시험이 나왔네요.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분야로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노동상권, 단체 행동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것이 해당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고용평등법에 대해서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가 설명을 1강에서 드렸죠. 어느 한쪽이 너무나 결과적으로 불리할 때 그 한쪽 남성이나 여성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더 뽑을 때 이것을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해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 실적을 또 제출해야 된다. 세 번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개선 조치는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밑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한 해에 해당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5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시행계획이 부족할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만약에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이라 그래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수기업이라 그래서 표창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표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 틀렸네요.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수기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97번. 고용상 남녀 차별 금지 이제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자, 고령자 고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하고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령자에게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정년 연장 방법으로 고용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책무 아닌 것을 물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과 작업 시설 업무의 개선을 통해서 고령자의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7번에 고령자의 고용 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런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그래서 97번에 책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용자에 맞는 고용 기회도 제공하고 고용기회도 제공하고 정년연장 방법으로 고용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도 해소해야 된다. 그랬는데 대책 수립 시행 이거는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98번. 그래서 여기 보면 97번 1번 답 바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98번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죠. 2학년 여성 근로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로 틀렸어요.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자, 98번 2번 맞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몇 년이에? 1년 이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여기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때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틀렸다고 그랬죠? 법이 개정됐어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해설 2번을 여러분 고쳐셔야 돼요. 법이 개정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법 29조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데 6개월 이상만 되면 근속했다면 육아휴직은 다 줍니다. 그래서 요게 1년 요걸 고쳐야 됩니다. 6개월로.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답니다. 그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는 파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자,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전까지 해야죠. 30일 전까지가 근로시간 단축 희망하면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은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을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처리할 때는 7일 전까지만 사유를 밝혀서 신청을 처리하면 됩니다. 30일 전, 처리할 때는 7일 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네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건 또 근로시간 단축도 똑같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처리할 때는 7일 전까지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30일 전, 처리할 때는 7일 전까지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럼 99번 고령자에 대한 얘기 했죠. 99번에 정답 3번. 준고령자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0번 실업의 신고 및 인증에 관한 설명. 구직 급여를 어떻게 인정받고 신고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 밑에 보세요.
구직급여를 시급받은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간, 직업안정기간이라는 것은 노동부 고용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 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직급여 신청하고 내가 수급 자격, 무슨 수급,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한다. 내가 인정을 어떨 때는 30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20일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일 동안 내가 다른 곳에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 그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신고해야 된다. 실업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그때부터 돈 바로 지급한 게 아닙니다. 7일은 대기 날짜를 넣습니다. 일단은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7일은 대기 시간을 주가지고 그때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의 일을 다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0개월 내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7일은 대기일이라고 해서 안 준다고 그랬죠.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